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원의 고교 유형 선호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원이 아무래도 일반고보다는 과고나 자유고를 좋아한다는 점을 대부분은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 어떤 과학기술원이 어떤 고등학교를 더 좋아하는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대부분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만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다 보니까 과학기술원들 간의 관계나 아니면 정체성의 차이를 모르는 채로 막연하게 지원해서 불합격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기술원의 수시 전략도 함께 말씀을 드릴 겸 이 과학기술원이 어떤 고교 유형의 신입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번 여름방학 때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컨텐츠를 읽으시기 전에 아니면 읽으신 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과학기술원에 대한 인재상 분석 컨텐츠를 함께 읽어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고등교육기관인 다른 과학기술원들과 달리 교육부 산하의 고등교육기관 일반 4년제 종합대학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원군이나 모집군이나 타 과학기술원과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콘텐츠에서는 편의상 과학기술원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2019학년도 기준 5개 과학기술원 신입학생 1812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특성화고, 자유고, 영재학교, 검정고시, 그의 기타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인원 대비 비율로 봤을 때 과학고, 일반고, 영재학교, 자유고, 그의 기타 그리고 외고 및 국제고, 특성화고, 검정고시 순서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각 고교 유형별로 총 인원 비율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수치가 그대로 과학기술원의 선호도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일반고 출신 입학자가 자유고 출신 입학자보다 많다고 해서 과학기술원에서 일반고 학생들을 자유고 학생보다 더 좋아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원의 수시 전형 설계별 차이도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디지스트의 경우에는 수시 전형이 크게 일반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과학고를 졸업한 조기 졸업자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고 자유고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학교장 추천 전형에는 과고 학생들이 배제된 채 일반고 특성화고 자유고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원 자체에서는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거 선발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전형적 밸런스를 위한 리미트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전형별 설계의 차이도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더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 2019년 8월 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과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요. 일반고의 비율이 봤을 때 학교 수 자체도 압도적으로 많고 인원 비율로만 봤을 때는 거의 전체 학생 수의 71%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원 대비 비율을 여러분들이 수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할 때 잘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직업특성화고 463개교와 대한특성화고 26개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농고, 상고, 공고 등의 직업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원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본 자료에 있는 특성화고 출신 입학자들은 대부분 대한특성화고 출신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자녀를 과학기술원에 진학시키고 싶어 하시는 학부모님들을 보면은 특성화고 출신 입학자들도 소수지만 있긴 하던데 농고, 상고, 공고로 가서 내신을 아예 1.00 등급 만들고 비교과를 좀 잘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농고, 상고, 공고를 진학해서 내신 따서 과학기술원에 진학을 하겠다는 계획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임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5개 과학기술원 전체로 봤을 때 일반고 학생들이 비교적 선방을 치고 있으나 일반고 인원이 굉장히 많다는 점도 여기다 추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이 일종의 전형 설계로 인해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나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정성 정량 요소를 잘 챙긴다면 과학기술원 진학은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학기술원별로 어떤 학교의 학생을 선호하는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고 비율이 높은 과학기술원 순서인데 유니스트부터 시작해서 디지스트, G스트, 포스텍, 카이스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유니스트의 경우에는 50%를 넘는 학생들이 일반고 출신 입학자고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20% 미만의 학생들이 일반고 입학자입니다. 유니스트의 경우 디지스트 혹은 G스트와 같이 일반고 출신 학생 보호 목적으로 설계된 학교장 추천 전형이 별개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를 통해서 유니스트 측에서 일반 전형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출신 고교 유형의 학생들을 모두 각자의 교육 환경을 고려해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립 특수 목적 대학교였던 경험이 있는 유니스트이기에 일반고 학생들의 역량을 비교적 관대하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과학기술원을 지원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그나마 유니스트에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카이스트의 경우 디지스트와 G스트와 마찬가지로 일반고 출신 학생 보호 목적으로 설계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2021학년도 기준으로 일반고, 특성화고, 자유고 3학년 재학생으로 학교당 2명씩 추천하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카이스트가 국내의 과학기술 선진화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지닌 만큼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역량도 굉장히 빡세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일반고 출신 학생들을 관대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과학고 비율이 높은 과학기술원 순서인데 카이스트
카이스트가 47.57%로 1등을 차지를 하고 있고,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가 16.33%로 꼴등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5개 과학기술원 입학자인 646명의 약 53%인 342명을 혼자서 독식하고 있는데, 그만큼 과학고 학생들도 카이스트도 과학고 학생들을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과학고에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알 법한 이야기지만, 카이스트 측에서 전국에 있는 과학고에 암묵적으로 선발 인원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적인 입시 홍보 영상이나 입시 책자에서 우리 카이스트 어느 과학고 학생들을 몇 명까지 뽑겠다 이렇게 오피셜로 이야기를 하진 못하지만, 속소장이 담당했던 과고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방문 입시 설명에서 직접적으로 올해 모모 과고에서는 N명까지만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진로 담당 선생님이 학교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암묵적으로 학생에게 올해는 N등 이상만 카이스트에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룰을 정해놓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의 경우에는 인원 규모를 감안해도 유난히 적은 비율의 과학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건 지스트 측에서 과학고 학생들을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과학고 학생들이 지스트를 별로 안 좋아해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전 인재상 분석 컨텐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스트는 내과학 등의 융복합 학문을 기본 베이스로, 유니스트는 IT 역량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에너지나 첨단 신소재 등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밀고 있는데, 지스트는 다른 두 과학기술원과는 달리 기초학문을 기반으로 한 학풍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과학고 학생들 중에서 기존의 학문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지스트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게 이런 수치가 나타난 기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국제고 비율이 높은 과학기술원 순서인데, 과기원에서 무슨 외국 국제고 학생을 뽑아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보셨을 때 유니스트가 9명, 포항공대가 1명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싹 다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니스트에서 외국 국제고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선발하는 이유는 유니스트에만 개설이 되어 있는 인문계열 전용 경영 과학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이저 외고가 아닌 지방권 외고 학생들 중에서는 최상위권 서울주요대학의 경영학과에 진입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전 재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학생들에게 유니스트 경영과학부는 타협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애매한 그리고 적당한 정체성의 학과입니다. 기초 공학 지식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수학과학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문과 계열에만 치우쳐져 있는 기존의 경영학과에 비해서는 여러모로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학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물론 이렇게 입학한 학생들 중에 반수를 시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점도 사실입니다. 스카이, 서성한 경영학과를 모두 지원했다가 퍽 다 떨어지면 나는 생재수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유니스트는 어차피 수시원서 포함도 안 되니까 안정으로 하나 지원해야겠다, 그렇다 해도 유니스트니까 경영학과 나오면 뭔가 취업하기는 어렵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학생들의 경우 일종의 안전보험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성한 라인까지를 바라보는 학생들이 정말 반수 안정용으로 서울시립대에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석소장도 유니스트 경영과학부 출신 학생들을 많이 탈출도 시켜봤고 많이 합격도 시켜봤는데, 학과 정체성이 아직은 약간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인 만큼 예체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들은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성화고 출신인데 유니스트 1명, 디지스트 1명 이렇게 딱 2명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공상 등의 직업특성화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한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가능성이 높아요. 석소장도 대한고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지도를 해봤는데, 이 친구들의 가장 공통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학교별로 학업 역량이 너무 들쑥날쑥하다는 점입니다. 대한고의 커리큘럼 자체가 집단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기호와 취미에 맞춘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같은 대한고라 하더라도 이 학생들끼리 학업 편차가 너무 많이 나서 과학기술원 측에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기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원의 기준으로 선발을 한다면 학제 운영에 크게 부담이 없는 인원인데, 입학 정원이 딱 정해진 정원 내의 기준으로 선발을 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디지스트나 아니면 지스트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을 해야 된다면, 균일한 학업 역량을 보장할 수 없는 대한고 학생과 균일한 학업 역량을 보장할 수 있는 일반고 자유고 학생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학기술원인 만큼 아무래도 균일한 학업 역량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일반고와 자유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자유고 비율이 높은 과학기술원 순서입니다. 포스텍이 317명 중에 58명, 18.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카이스트가 719명 중에 67명으로 9.32% 인원 대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자유고 학생 선호도가 의외로 낮은 것을 보고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이전 인재상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카이스트는 국립과학기술원으로서 전국에서 최대한 천재형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못 따라오는 친구들은 놔두고 가고 따라오는 애들만 데리고 간다, 이런 컨셉으로 학교를 운영을 해나가고 있어요. 요 최근에 들어서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자애들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카이스트에서는 자살하는 재학생들이 꽤 많이 발생해서 이슈가 되고는 했습니다. 특히 학업 부담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포스텍은 사립대학으로서 소수 정예형 인재들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포스텍의 인재상이 1인분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인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카이스트의 모집 규모와 포스텍의 모집 규모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포스텍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모집 인원의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확실하게 1인분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우수한
훌륭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하나하나가 소중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양성을 해나가는 분위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서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카이스트의 중도 탈락률이 가장 높고 포스텍의 중도 탈락률이 가장 낮은 것도 이런 정체성과 학붕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카이스트의 경우 균형이 다소 어긋나도 수학과 과학만 잘하면 우선 선발하고자 하는 주의, 과학과 학생을 많이 선발하는 이유이며, 포스텍은 수학과 과학을 잘하면 좋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1인분 이상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선발하고자 하는 주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된 자율고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는 것이고요. 물론 포스텍의 모집 인원이 하도 적은 바람에 인원 규모로만 보면 카이스트의 자율고 학생 선발 인원이 가장 높긴 하지만, 그간 솔루션을 통해서 두 학교에 동시 합격하거나 아니면 한 학교에만 합격한 친구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두 학교에서 지향하는 목적과 정체성의 차이가 학생들의 합불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에도 이런 포인트를 잘 녹여내야만 합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꼭 주의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영재학교 비율이 높은 과학기술원 순서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가 가장 높은 비율 22.11%를 기록을 하고 있고, 유니스트가 4.17%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영재학교 선호도가 높은 이유는 영재학교의 설립 역사를 바라보면 알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과거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는 논리와 똑같아요. 영재학교 대부분이 기존의 과학고등학교에서 넘어온 형태의 학교들임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서울과고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과학고등학교이지만 영재학교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과학고와 자율고의 커리큘럼을 적당히 섞은 학교가 영재학교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고 베이스의 정체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수학과학에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과학고 학생들을 선호하는 것만큼 영재학교 학생들을 선호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검정고시 비율이 높은 과학기술원 순서인데,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카이스트의 경우 서울대학교 과학탐구 영역 수능 최저학력 응시 기준과 같이 서로 다른 과목에 원투 또는 투투 과탐 과목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를 준비할 수 있는 검정고시 응시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강남 쪽에서 학업 연한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서울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자퇴하고 검고를 준비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많이 본 적은 있는데, 오직 카이스트 진학을 위해서만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희소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의 기타입니다. 카이스트가 19명 2.64%로 유의미하게 높고요. 나머지 포스텍, 유니스트, 지스트에서 각각 이런 인원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카이스트 측에서 학업 역량만 증빙이 된다면 어디서 공부를 했든 신경 쓰지 않는 입장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5개 과학기술원의 중도 탈락률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이스트가 2.28%, 자퇴가 62명, 학사경구가 3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을 하고 있고, 포스텍이 자퇴가 5명, 학사경구가 2명으로 해서 0.53%로 가장 낮은 중도 탈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압박성 분위기에 지쳐서 뛰쳐나오는 학생들이 정말로 많아요. 과고 출신 학생들의 경우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로 다 진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진학을 해보니까 정말 메이저 과고권의 천재 같은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하락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카이스트에 진학했던 석도장의 제자들 중에서도 선생님 서울대 가서 미팅하면서 편하게 살 걸 제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정말로 꾸역꾸역 카이스트에서 석박사까지 가는 독한 학생들도 있으나 다시 한번 부모님의 손을 잡고 솔루션 센터에 방문을 해서 스카이권으로 반수를 시도하는 학생들이 있기도 합니다. 카이스트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런 카이스트 학풍 자체에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항상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유니스트 역시 자퇴 인원 규모로만 보면은 적지 않은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유니스트의 경우 카이스트처럼 학업 요소가 조금 빡세기보다는 약간 다른 요인일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바로 반수죠. 유니스트의 경우 카이스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모집 인원이 큰 과학기술원인데 매년 어마어마하게 충원율이 돌고 있습니다. 유니스트 측에서도 이를 조금 꺼려하듯이 충원율 자체를 입학처 공시 정보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원래 유니스트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유니스트 정도면 갈만하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유니스트의 분위기에 적응이 안 돼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서울 쪽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서울로 가자라고 생각이 변화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경영과학부 경우 많은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반수 대비용으로 지원해서 등록을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사 경고 인원이 다른 과학기술원과 비교했을 때 15명으로 카이스트의 뒤를 잇는 것은 입학한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학점으로 등록만 해놓고 수능 공부하러 가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과학기술원 출신 고교 유형 분석은 여기까지이며, 여러분들이 과학기술원을 지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점은 이런 신입생의 고교 유형 비율이기도 하지만 과학기술원 모두가 여러분들의 교육 환경에 따른 정성평가를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이스트 측에서는 과고학, 영재학교 학생들을 매우 선호하고 포스텍 측에서는 자율고 학생들을 매우 선호한다는 이런 특징이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과 아니면 어떤 학업 역량을 통해서 다른 고교 유형의 학생들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만한 역량을 길러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고교 유형의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최종 합격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